국제 결제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프트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면 이제부터 알면 되니 나가지 마시고요. 스위프트는 1973년에 벨기에에서 설립된 국제금융통신망으로 한마디로 전 세계 은행 간에 돈을 보낼 때 쓰는 안전한 메시지망입니다. 왜 메시지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이 미국의 시티은행으로 10만 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면 이 돈이 실제로 현금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를 통해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돈을 옮겨라라는 암호화된 지시가 메시지로만 전달되는 것이지요. 실제 돈 자체는 은행 간의 계좌 잔액 조정으로 실제 정산됩니다. 하지만 그 거래 정보는 스위프트망 위에서 약속된 표준을 따라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은 미국 달러 기반으로 거래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단순한 기술로 볼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달러 패권의 신경망이라는 의미를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스위프트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미국이 금융제재 무기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지금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스위프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송금의 90% 이상이 스위프트망을 거친다니 국제 송금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건 나라 밖의 세계 은행들과 돈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스위프트는 명목상 벨기에 법인이지만 미국의 재무부가 사실상 국제 금융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면 알아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되죠. 아무튼 그 결과 러시아는 해외로 송금이 막히고 수출 대금도 제때 못 받고 외화 결제도 어려워졌죠. 이와 비슷하게 미국이 손에 쥔 개인들 간의 카드 결제망, 비자, 마스터카드도 러시아를 떠나버렸으니 경제적으로 나락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스위프트가 유일한 송금 수단이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안화를 내세운 CIPS를 대안으로 등장시킵니다. 2015년이나 돼서야 서비스 되기 시작해서 2025년 기준 120개국 1,500개 이상 기관 참여자를 모았다고 하니 아직 신뢰도나 연결성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참고로 스위프트와 메시지 형식은 호환이 되지만 망 자체가 분리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러시아도 급히 중국의 CIPS로 우회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자체적으로 SPFS라는 결제망도 만들었지만 스위프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금 스위프트의 입지가 위협을 받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CIPS의 등장뿐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CBDC도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구조이고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은 스위프트의 유일한 단점인 송금 속도마저 실시간급으로 단축하고 있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판에서도 미국이 이미 입지를 다져놨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쇠퇴가 미국의 패권 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서도요. 스위프트를 중심으로 결제망을 이해해봤고요. 여러분은 단순히 은행 송금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금융 패권, 지정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기본을 배우신 겁니다.